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성폭행 등 여성이 강제적으로 임신을 한 상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1살 소녀를 납치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군 등 전문직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로맨스 스팸 조직원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무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협력과 대북 정책 조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일정을 엄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참배한 뒤엔 미 의회에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코로나 이후 첫 순방으로 기대가 크다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의 방미 기간, 특히 장기적인 백신 수급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 계약,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기술 이전 연장 계약으로 아시아 백신 허브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정부도 직접 미국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백신 개발과 생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간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존중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도 단독회담 자리에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전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수행원과 취재진 규모를 크게 줄였으며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태아 심장박동이 발견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 이는 보통 6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Now, we're about to make it law. 오늘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심박동을 가진 모든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습니다. Our creators endowed us with the right to life, and yet millions of children lose their right to life every year because of abortion. In Texas, we work to save those lives. 이 법은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은 임신 6주부터 들을 수 있어 많은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허용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 여성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에도 절대 낙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가족이나 친구까지 임신한 여성을 도울 수 없게 막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people who have been raped, victims of incest, molestation, in these horrible domestic situations. These bills are unconstitutional.
and it's really a waste of taxpayer dollars. 텍사스는 심장박동법을 통과시킨 15번째 주로 이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11살 소녀를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낮에 여아가 혼자 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중 범행을 시도한 건데요. 용의자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납치 시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정류장입니다. 11살 소녀가 슬라임을 가지고 놀며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흰색 SUV가 지나가더니 30대 남자가 내린 뒤 소녀에게 달려갑니다. 용의자는 흉기까지 지닌 상태로 소녀를 강제로 끌고 가며 납치를 시도합니다. In the bright light of day, attacked a child at a bus stop along a busy road with a knife, attempted to pull her into his car. Thankfully, that did not happen. 하지만 소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용의자는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몇 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0살 제러드 스택나로 체포 당시 옷엔 여아가 가지고 놀던 슬라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You saw the blue goo, the slime that's on the suspect that the victim had. You're not kidding anyone. We know who you are. We know you're an animal. And we also know you're under arrest. 용의자는 2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해당 소녀를 납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녀는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이후 정류장까지 계속 부모와 동행했지만 며칠 만에 혼자 정류장에 간 날 용의자가 납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용의자는 현재 1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만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미군이나 변호사 등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조직원 4명이 한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 등 4명을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중동에 거주하는 미군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LA 한인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친구 요청란에 백인 여성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외롭게 이제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인데 나랑 친구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용의자들은 주로 군복을 입은 여성 미군이나 뛰어난 외모의 외국인 남녀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친구 신청을 한 뒤 범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은 해외 기반을 둔 실행 조직과 자금 관리 조직으로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며 해외 조직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가 해외에서 대리모나 체외 수정 등 보조 생식수를 통해 태어났어도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생물학적 혈연성이 입증돼야만 시민권이 부여돼 왔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소급 적용되므로 예전에 자녀의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한 부부들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LA 인근에서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가 노숙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산불 방화 용의자로 48살 라몬 산토스 로드리게스를 체포했으며 인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3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산불은 1,150여 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은 현재 4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속속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전면 정상화에 들어갔고 유럽 국가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1년여간 닫혀있던 상점과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도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외출을 즐깁니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중심이자 광범위한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뉴욕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거리 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115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운행을 중단했던 지하철도 17일부터 24시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It's like VE Day after the war. Everybody was in the streets, you know, it was like 1 million people. 뉴욕시장은 7월 1일 도시의 전면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들도 9월 재개장을 목표로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야외 영업을 조건으로 식당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Ça fait du bien d'avoir un semblant de vie normale qui avait disparu, tout le monde à la maison tous les midis, devoir rester seul chez soi, alors que là on revit, c'est juste c'est la vie normale. 박물관과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다시 관람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he Council will now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ease some of the current restrictions, in particular for those vaccinated with a new Alpha-REST vaccine. 이에 따라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2주가 지난 제3국의 관광객들은 조만간 EU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텍사스 주가 주내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주내 모든 통합교육부와 공중보건당국, 지역정부 기관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조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6월 4일부터 학생이나 교사, 부모, 그리고 방문자는 교내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하는 지역 정부나 관리에겐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지만 학교들은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시건주에 진드기로 인한 감염 질환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곤충학자들은 미시간주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축구장과 공원, 뒷마당 등에서 진드기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라임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병원균이 신체에 침범해 라임병을 유발할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염, 부정맥 등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는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잔디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도심가로 점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휴대용 살충제를 구비해야 하며 항상 아이들의 옷이나 반려동물의 진드기 유무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EV6가 공개됐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첫 전용 전기차 2022 EV6를 공개하고 내년 초부터 미 50개 주에서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V6에는 최첨단 고밀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최대 300마일 주행이 가능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수준 높은 기술력과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한편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글로벌 전략에 맞춰 북미 지역 사명을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 KMA에서 기아 아메리카 KA로 변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충돌한 지 열흘째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양측의 인명피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이스라엘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사한 로켓포가 이스라엘 상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가동돼 로켓포를 요격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보복 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도심 곳곳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ليس لديه أهداف كما يقول وإنما لديه سلسلة من الجرائم يرتكبها داخل قطاع غز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열흘째.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이 숨졌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이와 여성 99명을 포함해 모두 2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독일이 현지에서 양측을 만나 중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중대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라며 재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할 거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포 4발이 발사됐고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과 연대한 팔레스타인 파벌이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한국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돈과 건강, 수면도 뒤지지 않았는데 행복감을 빼앗는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나모 기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한국인들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습니다. 1등인 핀란드는 7.9점입니다. 한국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OECD 3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32등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포르투갈, 콜롬비아, 터키 등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돈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42,000달러, OECD 19위입니다. 22위인 일본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행복 순위는 일본이 29위로 한국보다 3계단 높습니다. 건강 수명도 최고 수준입니다. 74.2세로 핀란드보다 높고 프랑스와 같습니다. OECD 4위입니다. 그럼 어디서 점수가 깎인 걸까? 사회적 지지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는지 물었더니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OECD 37개 나라 중 33위입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도 점수가 낮았습니다. 35위였습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라는 불안감, 그리고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나쁜 점수를 받은 항목들은 또 있습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40시간이나 많았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양극화 수준도 OECD 3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일해도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이나모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내린 징계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었고 오히려 승진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 직원 A씨.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왔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은행 전산망에 손을 대 입금하지도 않고 입금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회복되자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나중에 메꿔넣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금액이 7개월 동안 1억 2,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차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농협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역시 전산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6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가짜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이 2명도 여전히 농협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농협 직원은 모두 9명. 이들이 허위 입금 처리한 금액은 112차례에 걸쳐 3억 8,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과태료 18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금융위의 회의록을 보니 기본 의무 위반이라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위반 결과는 중대와 경미의 중간인 보통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부 회의에서조차 중대하기도 하고 경미하기도 하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징계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지 은행원들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운용한 사고는 185건, 금액은 4,792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미국의 대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넷플릭스의 태국 드라마 그녀의 이름은 난노 작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넷플릭스가 대만 국기와 홍콩 특별행정구기를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운 네티즌들은 중국이 내세워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에는 넷플릭스가 중국을 분열시키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를 돌본 제니 맥기 간호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맥기는 존슨 총리가 병원 퇴원 시 특별 감사 인사를 전한 간호사 중 한 명인데요. 영국 정부가 의료인의 임금을 1% 인상하겠다는 임금 인상을 두고 정부를 향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기는 병원 측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사 경력에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으나 우리가 받아야 할 존중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한 걸음 물러난 이유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SNS에 공유된 사진들인데요. 현금 다발을 자랑하듯 손에 들고 있는 청년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코로나19 실업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이들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1개월간 챙긴 돈은 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모두 6명의 청년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열차 선로에 떨어진 남성을 구하는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가 공개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인기의 이유 인내, 남성 부조한 경찰관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남성이 선로 한가운데 쓰러져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 다행히 근처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손전등으로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불빛을 보고 비상 상황임을 직감한 걸까요? 열차 운전자는 남성이 쓰러진 선로에 진입하기 전에 열차를 멈췄는데요. 이때 또 다른 경찰관이 서둘러 선로 아래로 내려가 쓰러진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뉴욕 경찰관들이 당시 구조 순간을 담은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경찰관과 열차 운전자의 침착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죠. 경찰은 공식 SNS를 통해 선로에 떨어진 남성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범벅이 된 집안을 확인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천장에서 뚝뚝 피 뿌리는 선풍기의 미스테리입니다. 집안이 피범벅이 됐다며 한 여성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미국 텍사스 엘파소에 사는 아나 카르데나스 씨. 새벽에 자다가 얼굴 위로 뭔가가 떨어져 찜찜한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방에 불을 켰다가 기절할 뻔했다는데요. 천장에 달린 선풍기를 통해 사방에 피가 뿌려지면서 마치 범죄 현장을 방불케 했던 겁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선풍기가 있던 천장에서 윗집에 사는 남성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됐고
그의 피가 바닥에 스며들어 떨어졌던 겁니다. 악몽 같은 경험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녀는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에 누리꾼들은 위로의 댓글을 달며 카르데나스 씨를 돕기 위한 기부 사이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버릴 수 없었다. 침팬지와 무인도에 간 여성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쏙 안긴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니죠. 귀여운 침팬지 루시입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감비아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침팬지와 6년 넘게 산 여성 제니 스카트의 사연이 세상에 공개될 화제인데요. 이 침팬지는 심리치료사 부부에 의해 연구 목적으로 입양됐지만 성숙기가 되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영장류 연구팀에 있던 대학원생 카터를 만나 침팬지를 돌봐주기로 하는데요. 그녀는 침팬지 루시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일념으로 6년 넘게 섬에서 버티며 살았습니다. 열악한 섬 생활, 단절된 사회생활로 극심한 외로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침팬지 루시는 잘 따라주었고 다른 침팬지들과 교류하는 법을 배워 숲으로 돌아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70세가 된 카터는 감비아 수도 반줄에 살면서 침팬지 보호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한 호수에 잠겨있던 마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호수 바닥을 이뤘던 계단과 지하 저장고 등 마을 모습을 짐작케 하는 잔해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라진 마을의 귀환 수몰 71년 만에 드러납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이곳. 황량한 벌판 위로 돌무더기와 고풍스러운 교회 탑만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이탈리아 북부의 레시아 호수 아래 잠겨있던 잃어버린 쿠론 마을입니다. 1950년 당국이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댐을 짓고 근처 두 호수를 연결하면서 160여 가구가 한꺼번에 물에 잠겼었는데요. 최근 호수에 보수 공사를 하며 물이 빠지자 7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레시아 호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국경을 이루는 남티롤 지방의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여름에는 하이킹을, 겨울에는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걸으며 14세기 첨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을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19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